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지금 입술 할래요? 곱게 자, 물고 오늘 노래는 용기를 선생님이 함께 살펴볼 이 소설의 제목과 연관을 시켜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차나 한 잔,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차 한 잔 할까요?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좀 친해지고 싶을 때,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뭐 이럴 때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차나 한 잔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75쪽이고 우리 178쪽에 4번 보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제적 효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들은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류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실함만으로는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되었다. 또한 인정과 배려로 맺어진 전통적 인간관계는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현실에서 비정함으로 변질되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인정, 배려로 관계를 서로 맺었는데 경제적 효용성이 중시되면서 이 현실에서는 인정, 배려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비정함으로 변화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전통적 인간관계의 결별, 인정, 배려 이런 따뜻함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현대적 인간성을 추구하였으며 뭐 효율을 중시하는 거겠지. 효율, 효용, 경제적인 것. 이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불안 심리를 갖게 되었다. 차나 한 잔은 이와 같은 당대 1960년대 산업화 시대의 불안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살펴봅시다. 소설이 굉장히 짧고 전문 자체가 짧고 이야기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전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뭐 방구 얘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머리 식힐 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소설 원래 전문의 첫 부분이 우리 교재 제일 첫 부분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나가 아니고 그네요. 설삭기 때문에 일찍 잠이 깨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배가 뒷끓으면서 벌써 항문이 움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었다. 휴지를 챙겨들고 변소로 갔다.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안일인 약 이름입니다.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다.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나 왜 배가 아프지?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진 것을 먹은 적도 요 며칠 안에는 없었다. 있었다면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뿐이었다. 나 왜 배가 아프지? 생각했더니 심리적인 문제 밖에는 없었대.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이 사람 직업 뭐지? 만화가입니다.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배가 아파. 뭐 때문에? 심리적 긴장 상태 때문에. 왜 긴장되는데? 자기 만화가 며칠 동안 빠져 있어서.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불안이라는 말이 나왔네. 우리 방금 4번 그 문제 보기에서 불안심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떨 때 불안하다고 했더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도태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불안함이 있었다.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지금 반복됩니다.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여 껄껄껄껄 이렇게 한대.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을 보면서도 역시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다.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복깃을 닦으면서 기사 폭주 관계입니다. 기사가 너무 많아서요. 뭐 이러고 넘어간대. 그는 그 이상 더 물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을 스스로 안심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려지는 근데 또 그 다음날 신문을 보면 자기 만화가 빠져 있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다, 그지?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썩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던 말인가 하고 의혹이 생기는 것이야.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 여기까지를 보고 우리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바로바로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은 그의 연재 만화가 신문에 실리지 않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자,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 설사기. 얘가 어디서 왔느냐? 심리 긴장 상태 때문에. 뭐 때문에? 연재 만화가 며칠 동안 빠져 있어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연결이 되지. 이 사람 직업이 만화가인데 아내와 지금 별로 넉넉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 근데 이 신문에 연재하는 만화가 주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되니까 경제적인 측면으로 4-1번 그건 맞는 선지네.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니은 만화는 다른 기사들에 밀려 신문에 실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되는 일의 예로 이해할 수 있겠군. 우리 보기의 내용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여기 경제적 효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들은 배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한 처지가 되면서 불안 심리를 갖게 되었다. 또 이렇게 연결된다. 그지? 그래서 1번, 2번도 맞는 선지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3번에 1번 한번 볼까요? A. 오늘치도 빠졌더군요. 오늘치는 빠졌더군요 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의 반응과 상반된 상황에 대한 의문이 담겨 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지? 문화부장입니다. 문화부장한테 하는 말이잖아. 근데 문화부장이 봐봐 막 너무 웃겨해. 아주 웃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막 껄껄 웃고 막 아주 걸작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게 반응이야. 근데 이것과 달리 상황은 오늘도 역시나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이 됐다. 그럼 상반되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의혹이 생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담겨 있다까지 다 맞는 선지 되겠다. 그지? 3-1번도 여기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 중요합니다. 보자. 예감처럼 역시나 좀 찝찝했는데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우리 이 소설 제목이 차나 한잔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그 차나 한잔이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 우리처럼 우리가 원래 이제 차나 한잔 할까요? 뭐 커피나 한잔 할까요? 하는 그 의미처럼 우리 좀 친해져 볼까요? 하는 의미인지. 근데 여기서 봐봐.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다방으로 데려가서 뭘 하냐면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이거는 진짜 친해지고 진짜 소통이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진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야. 인사치레. 겉으로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는 다른 신문사에 자 이제 주 수입원이 끊겼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문에 아직 만화가 연재가 되지 않는 그런 신문 없나 막 구상을 하다가 어느 신문사 하나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 신문사는 진짜 조그만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문사야. 아무튼 연재를 부탁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가 부탁을 하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가 이 신문사의 문화부장한테 저 차나 한잔 할까요? 이렇게 말을 건네. 그곳에서도 근데 거절을 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럼 앞에 있었던 일이랑 뭐 이런 거 얘기하겠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해. 정훈이 뭐냐면 그 군대의 문화부라 해야 되나? 군대에서 뭐 교양 교육하고 뭐 이념 교육하고 뭐 그 선전물 같은 거 만들고 홍보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뭐 문화 홍보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자, 이 사람이 앞부분에서 자기가 그 만화를 그리게 된 이력을 한번 막 회상해 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정훈으로 아까 떨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만화를 그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를 한 뒤에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취업에도 실패하고 나 뭐 하고 살지 하다 보니까 나 그릴 수 있는 거 만화 한번 그려볼까 해서 지금 만화로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있겠죠?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계속 불안하대.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시는군.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술 끊어야겠어. 누군가가 소리. 그냥 술집 풍경이야, 그지?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이거는 이제 자기를 해고했던 문화부장이다, 그지?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 그 두 번째 찾아갔던 신문사 있잖아. 그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속마음이랑 지금 약간 따로 놀고 있는데 곤란한 거지.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에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기를 해고한 신문사 문화부장. 차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딱 짝달만한 문화부장. 이거는 또 자기가 찾아갔던 청탁하러 찾아갔던 곳의 문화부장이야. 그러니까 아까 부탁하러 갈 때는 이 주인공이 문화부장한테 차나 한잔 할까요? 한단 말이야. 차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근데 막 부탁을 하는데 문화부장이 거절을 합니다. 우리 뭐 사정도 안 좋고 회사 돈도 없고 사장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거절을 해. 그러면서 문화부장이 먼저 가가지고 막 차값을 계산을 해버립니다. 거절의 의미지. 우리 보통 그 소개팅 나갔을 때 여러분 아직 소개팅 안 해봤겠지만 소개팅하고 두 번 보기 싫으면 그 밥값을 빨리 내버립니다. 부담을 안 가지려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봐봐. 아까 자기를 해고했던 문화부장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또 자기가 찾아갔던 문화부장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뒤죽박죽이야.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어. 근데 갑자기 누가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따옴표도 없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말을 하다가 이거는 또 내면 독백입니다. 말을 하다가 여기 또 내면 독백입니다. 지금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는 특이한 서술 방식이 보여. 그래서 인물의 말과 내적 독백이 뒤죽박죽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혼란하고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야. 우리 미역국 먹다라는 거 뭐지? 뭔가에 미끄러지다는 거잖아. 미역이 미끌미끌하니까. 우리 옛날에는 시험 치는 날 막 미역국을 안 먹고 이랬어. 미끄러진다고. 그래서 미역국이다 하는 거는 너는 떨어졌다, 불합격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 잔. 자, 계속 차나 한 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아이고, 난 노란색 하고 싶었는데. 노란색. 자, 여기도 차나 한 잔. 여기도 차나 한 잔. 이 사람은 차나 한 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회색빛 도시. 이 현대사회의 1960년대 아까 우리 4번 보기에서 어떤 사회로 표현을 했냐면 산업화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그래서 그 인정과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자, 일종의 추파를 던지는 거긴 한데 그 따뜻함이 비극이다. 사실은 진짜로 뭔가 마음을 전하고 인정을 나누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슬픈 거야. 허례허식 형식적인 거야. 그리고 인사치레, 거칠해 밖에 없는 따뜻한 비극이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 따뜻한 비극이라는 거. 모순 형용입니다. 뭐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도 되고 뭐 모순 형용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요걸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가 가장 잘 들어있는 게 요 부분인 것 같아.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에 아톰 X군. 이게 이제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그거야. 아톰 X군.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이 아톰 X군한테도 차나 한잔 하자고 하네. 그러면서 뒤에 군과도 이별이다. 더 이상 못 그리겠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머리 아파 지금.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퍽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야, 술 취하고 왔는데도 반가워. 껑충거리듯이 나왔다. 배 아프시던 건 좀 어떠세요? 클로로마이신을 먹었어. 클로로마이신을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클로로마이신은 약 이름이거든. 어디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 클로로마이신이지. 정말 취하셨어요.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 집이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이야. 그래서 옆방에 소리가 다 들립니다, 완전.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옆집도 되게 특이한 집이야. 맨날 부부 싸움을 합니다. 특히 아저씨가 술 먹고 오면 이 아줌마를 막 때려. 근데 이 아줌마는 엄청 열심히 살아요. 부부 싸움을 해도 밤에 재봉틀을 돌리고, 매를 맞아도 재봉틀을 돌리고, 계속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왔다.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네. 자, 아무리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려도 그 가난을 막 벗어나지는 못했는데요. 뭐 이런 거야. 우리 요쯤에서 쌤이 너무 지금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막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 B, C, D, E까지 지금 다 나왔거든. 자, B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 B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뭐지?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담긴 이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그 앞부분 보자. 상대방이 말한 내용은 이거였거든. 사람 웃기는 거를 몇 가지 안다고 만화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미역국이다. 하지만 너의 만화는 이제 더 이상 싫지 않겠다. 이거지. 슬퍼. 자, 여기다가 3-2번. 맞는 거지. 자, 3번 C도 한번 볼까?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거는 뭐 요 부분만 봐도 바로 알겠고. 4번. 상대방이 한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T에서. 그치, 취해가지고 약에 흉터가 남아있더군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5번.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했더니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해지지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거지. 요거 앞부분이랑 같이 엮어서 보면 3-5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우리 여기서도 있잖아. 4번 보기에서도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봐봐. 성실함만으로는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되었다. 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3번 해결했고, 또 우리 아까 앞에 디귿도 나왔거든요. 리을도 나오고. 한번 볼게. 4번에 3번. 디귿은, 자, 디귿이 차나 한 잔입니다. 디귿 차나 한 잔은 그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인간관계가 지닌 미덕이 현대적 인간관계의 비정함으로 변질됨을 보여주는 것. 아까 차나 한 잔 할까요? 라는 말이 진짜 우리 뭐 얘기 좀 해볼까요? 진정한 소통을 해볼까요?가 아니고 이제는 해고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잖아. 위로 아닌 위로를 나누고 인사치레, 허례허식, 거치레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다. 그죠? 4번도 봅니다. 리을 아톰X군이야. 아톰X군은 사회에서 도태된 그가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치 이제 군과도 이별이다 이랬잖아. 나 이제 무력해서 그릴 힘이 없다. 전통적 인간관계의 결별을 통해 당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아톰X군이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이상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우리 A 부분 한번 볼까요?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해두자 아내야. 이건 누가 말하는 거야 갑자기?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이거 속마음이네. 좀 특이하다. 이것도 서술자 얘기하고 이 그의 속마음하고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하였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방귀 좀 끼었거니 발음이 안 되노. 끼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민 아주머니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서술이야. 역시나 문제 나왔습니다. 그지?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그 속마음하고 서술자의 서술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한 부분이 3번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의 속갯말, 그렇지. 마음속 이야기와 이야기 밖 서술자, 아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잖아. 작품 밖에 있는 그 작가의 진술이 구분되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이거 맞는 선지. 2번도 이제 한번 볼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하나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그는 자신이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우리 뒷부분은 안 읽었구나.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제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나도 옆집 아저씨처럼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불안이지.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의 팔에 힘을 주었다. 자,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다시 볼까 그러면? 방금 이 부분이네. 자기가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요 부분. 무서워지는 게 불안해지는 거지. 2-1번. 자, 2번도 봅니다. 아내는 그가 또다시 술을 먹고 귀가한 사실에 전혀 불만 없었는데 이 아내가 천사야 천사. 너무 취하셨어요. 뭐 이 정도로만 말한단 말이야. 그치? 불만 토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되게 남편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답이 2번입니다. 3번 그는 자신이 만화 연재를 부탁했던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에게 무안을 당했다. 자,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까 여기 176쪽에 세 번째 줄 보면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나의 마음을 사실은 중간에 탁 가로챈 거지. 이거를 2-3번의 근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무안을 당했다. 4번, 김 선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다. 그 어린이 신문에 나오는 그거 아토믹스나 열심히 하고 있게 그럼 뭐가 오겠지 하잖아. 여기 2-4번. 5번, 그는 문화부장이 자신이 만화가 실리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치, 뭐라고 했더라? 그냥 저기 기사가 폭주해서요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더 이상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그냥 안심시켜 가며 억지로 이렇게 참고 있었잖아. 2-5번. 그러면 1번, 2번 다 해결됐습니다. 그지?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5번도 확인했고요. 4번에 미음, 이거 남았네. 자, 미음이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 앞으로의 일들. 미음은 신문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뭐였더라? 이 경제적으로 도태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군. 맞죠? 자, 문제는 다 확인했고 우리 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1960년대에 대도시에서 만화가로 살아가는 한 인물이 해고되는 모습을 통해 현대사회의 비정한 도시적 인간관계와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의 개인적 경험담이 반영된 이 작품 속에서 찬 한 잔이라는 말은 인정과 배려의 전통적 인간관계가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비정한 현대적 도시적 인간관계로 변질되는 시대 현실. 요게 포인트겠다, 그지?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경제적인 효용성, 가치 이런 게 우선시 되면서 우리 아까 그 해고를 당할 때도 이 문화부장이 괜히 자꾸 마음에 없는 소리로 막 물어봐. 그 뭐 혹시 추천해 줄 사람은 없나요? 뭐 이러거든. 다음 만화가로 누구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이랬다가 막 이 그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거의 정해지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서 누구로 정해졌냐면 그 미국 만화가들의 신디케이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디케이트가 그 대량 복사해서 판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사나 만화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복사해서 여기저기 파는 것을 신디케이트라 그래. 이게 효용을 중시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 진짜 소통하고 진짜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이런 관계는 이제 찾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현대 사회에 인간적인 소통 이런 게 느껴지지 않고 비정하게만 느껴지는 이 현실을 담은 소설이다. 그래서 아까 찬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래서 1960년대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담은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옥 작가가 주로 주제로 많이 사용하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현대 사회가 너무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오늘 이 소설 읽은 김에 찬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을 조금 더 애정을 담아서 인정과 배려의 마음을 담아서 그 생각나는 사람에게 우리 다음에 찬 한 잔 할까? 이렇게 인사를 한번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따뜻함,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